네, 안녕하세요. 요리 레시피 커뮤니티 제작을 맡은 임지은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순서로는 이제 기획 일정, 그리고 동작, 애자일 보드의 활용, 이슈 사항, 느낀 점, 이런 식으로 순서 준비했고요. 일단 기획이랑 일정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획 같은 경우는, 요리 레시피 사이트 이제 요즘에도 많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이거 학교에서도 만들어 보고 싶었어서 기획을 하게 됐고, 이 사이트의 주제는 이제 최소한의 재료로 쉽게 만들자. 그리고 사용자들이 직접 레시피를 공유하고자 하는 네,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네, 일단 일정으로는 첫 주차에는 이제 회원 정보 관련해서 로그인 회원 가입, 아이디 패스워드 찾기 이렇게 했고 회원 정보 수정은 첫 주차에 마무리를 다 못해서 2주차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2에서 3주차에서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레시피 게시판을 만드는데 이제 이미지 형식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응용해야 돼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댓글 기능, 조회수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댓글은 원투매니, 매니투원 이런 기능 사용했고 조회수는 이제 리스트 들어갈 때마다 이제 수가 누적되도록 해서 이제 화면에 출력되도록 했고요. 이제 4주차에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걸 느껴서 이때는 좀 많이 시간을 써서 몰아서 많이 했는데 이제 랭크 이제 인기 순위 페이지랑 추천 기능 그리고 공지사항 페이지 그리고 관리자 기능 보관함 기능 이렇게 했고 보관함 기능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일단 기능 우선적으로 해서 구현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또 보니까 오류 사항들이 많아서 아예 코드를 싹 갈아엎느라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요. 이제 마지막 주차에는 제가 친구한테 디자인을 보여줬는데 되게 별로 없어 보인다 해서 거의 디자인 보완하는데 시간을 썼고 카테고리 기능 끝나자마자 바로 디자인에만 네, 힘을 썼습니다. 네, 동작 시연하기 전에 그냥 기능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어서 뭐 딱히 없고 아이디 패스워드 찾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가 가입한 정보를 DB에서 사용자가 가입한 정보를 입력을 하면 DB에서 이제 그 정보와 일치하면은 아이디를 반환해주는 식으로 했고 비밀번호도 비슷한 방식으로 구현했습니다. 회원 정보 수정도 이제 다른 분들이 쓰셨던 로컬 스토리지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이것도 요청을 보내면은 이제 수정이 되도록 하고 수정이나 탈퇴 기능이 되게 했고 이제 모든 게시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 갤러리 게시판 빼고는 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응용한 거여서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댓글 기능, 추천 기능, 보관함 기능 이 세 개는 다 이제 조인 컬럼 원투맨의 메이트 원 기능 응용해서 제가 추가로 좀 코드 작성해서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관리자 권한 기능은 이제 관리자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보고자 해서 네, 만들었습니다. 네, 동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회원이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면 이제 공지사항 같은 경우나 이제 레시피 작성 이런 것들을 이제 못하게 막아놨고요. 일단 먼저 회원가입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식을 입력을 하고 유효성 검사도 다 되게 해놨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가입을 하기를 누르면 이제 중복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를 해도 안 되도록 이렇게 다 해줘야 이제 회원가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구현을 했고요. 회원가입 완료하고 이제 로그인 하기 전에 만약에 사용자가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디나 패스워드 찾기 기능도 추가하였습니다. 이제 이메일을 입력하면 이렇게 아까 가입한 아이디가 뜨게 되고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유사 페이지들과 비슷하게 보여주는 방식보다는 비밀번호 재설정을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인증 완료 후 바로 이제 비밀번호가 재설정될 수 있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하고 회원 정보 수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가 가입한 정보들이 출력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닉네임 변경을 원하면 닉네임 변경, 중복 확인,
수정을 하게 되면은, 네, 바로 이렇게 수정이 되고, 이메일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비밀번호 변경도 아까 전에 이제 비밀번호 찾기랑 비슷한 기능을 이제 좀 코드만 수정해서 한 거라 이것도 똑같습니다. 회원 탈퇴는 이제 동의하는지 체크 버튼을 누르면 이제 탈퇴 기능이 활성화되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탈퇴가 되고, 이제 게시판 기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게시판 만드는데 되게 시간을 오래 썼는데, 일단 검색창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몬테크리스토라고 있는데, 그냥 몬테 이렇게 치면 키워드로 이제 검색을 하게 되고요. 카테고리 기능도 이제 여기에 각 항목에 해당하는 이 이제 종류, 재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기타, 그럼 이제 기타인 것만 추리고, 여기서 만약에 완자 꽂힌 다 기타 보이는데 그러면은 기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카테고리가 이제 필터링 될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레시피 그냥 한번 작성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양식을 채우고, 양식을 채우지 않으면은 등록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카테고리 설정해주고, 이미지 파일에서 이미지 해주면 이제 프리뷰에서 보여줄 수 있게 해줬고요. 등록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여기 이미지하고 다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메인 상세 페이지로 레시피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일단 수정 먼저 보여드릴게요. 수정을 하면은 제가 이미 입력했던 정보들 그대로 있고, 여기서 이제 뭐 변경만 하고, 이미지는 이제 제가 원래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거기까지는 그때 당시에 시간이 부족할 거라 생각해서 넘겼는데, 결국 하지는 못했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네, 이미지가 수정돼서 다시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정 삭제 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유저가 작성해서 보이는데, 딱 만약에 다른 유저가 이 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 수정 삭제 버튼이 보이지 않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조회수 기능, 좋아요 기능, 그리고 보관함 추가 기능. 이런 식으로 하면 만약에 추천을 했다면 이미 추천을 했다고 되고, 보관함 같은 경우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댓글 같은 경우에도 등록을 하면은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작성한 거에서 삭제 버튼도 보일 수 있도록 했고요. 삭제도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등록한 이제 보관함 즐겨찾기 기능과 즐겨찾기 느낌으로 만든 건데, 보관함에 가면은 이렇게 제가 보관함에 등록한 리스트들이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누르면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별로 지우고 싶다면 삭제 버튼을 누르면은 네, 바로 이렇게 삭제되게 보관함 기능 완성하였고요. 이제 순위 같은 경우에는 추천수와 조회수, 이거 점수를 매겨서 했는데, 추천수는 2점, 조회수는 1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딱 탑 12개만 출력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회원만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자나 매니저가 작성한 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관리자 권한 기능을 설명을 드릴 건데,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이지 않았던 공지사항 버튼이 생기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글을 작성하게 되면 네, 잘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수정, 그리고 삭제, 잘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리자 권한이라면 그래도 게시판에서 이제 댓글이나 이런 데에서 사람들이 좀 안 좋은 언어를 쓰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댓글 삭제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만약에 여기 부적절한 언어가 게시글에 표현돼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바로 삭제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기능을 구현해 봤고요. 만약에 지금 이 글을 작성한 게 유저 1인데
아까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다른 유저가 이 게시글을 확인하면 이제 수정이랑 삭제 버튼 보이지 않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관리자는 회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데 회원들을 이제 리스트로 출력을 했고 이제 권한 같은 것을 부여해 줄 수 있는데 다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개인으로 가입이 되고요. 이제 매니저로 바꾸고 싶다면 여기서 매니저로 바꿔주면 네, 이렇게 매니저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여기서도 이제 수정해서 회원을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탈퇴도 가능하게 해놨고 이 관리자 기능을 매니저들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매니저들도 글을 작성할 수 있고 수정도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하게 해놨고요. 아까 관리자랑 똑같이 이제 수정, 삭제 모든 게시물에 관해서 수정과 삭제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동작 시연 마치고 발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에자일 보드 같은 경우에는 1주차, 2, 3주차, 4주차, 5주차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가 에자일 보드를 처음 활용하다 보니까 처음 기능들을 처리할 때 우선순위 위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제 기능이 비슷하다고 이제 우선순위가 낮은 것들을 같이 했는데 이게 좀 시간적으로도 나중에 좀 계획에 차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 위주로 처리를 하고 가면 갈수록 이제 우선순위가 낮은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에자일 보드를 활용하면서 시간 단축이 이제 계획을 좀 미리 짜놓으니까 시간 단축이 발생을 해서 생산성이 증가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은 그때그때 이제 이 계획에 여기서 바꾸거나 수정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음, 저도 이게 시간이 부족해서 몇 개 기능을 빼서 여기서 이제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슈 사항으로는 크게 이 정도가 있는데, 스와이퍼 설치 오류 같은 경우는 이제 스와이퍼를 설치를 했는데, 스와이퍼가 기능이 동작을 안 해서 선생님께 질문을 했는데, 그 지상씨께서 올리신 글을 보고 이제 버전을 낮춰서 설치해서 해결했고, DB 외래키 오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니투어 원투매니 하면서 그 만약에 멤버와 멤버 오스를 연결해야 되면은 멤버 넘버로 이제 연결을 하는데 데이터 타입을 제가 하나는 롱으로 해놓고 하나는 인테그로 해놔서 데이터 타입이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을 데이터 타입 일치시켜서 해결했습니다. 콘솔 창 오류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보드 넘버랑 이제 이미지 수정했을 때 이미지를 찾을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드 넘버 같은 경우에는 현지 씨가 알려주셔서 보드 넘버를 프롭스에서 받는 부분을 지웠더니 해결하였고요.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 이슈 사항에 올라와 있는 시간을 한 3초 정도 줘서 페이지를 보여주게 했는 그거를 적용을 시켰는데 그거를 해도 안 돼서 이건 아직까지 해결을 못했습니다. 뭐 라인 헤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강사님한테 수업 시간에 물어봐서 해결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텍스트 에리어에 클래스명을 줘서 클래스에다가 직접 해보았는데 안 먹혀가지고 그 이제 뷰티파이 SAS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직접 수정을 했습니다. 원래 여기서 직접 수정을 하면 안 되고 스타일 거기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저는 텍스트 에리어를 쓰는 곳이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직접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퍼지터리 쿼리 오류는 이거는 이제 보관함 기능을 이제 아예 싹 갈아엎으면서 발생한 오류인데 매니투어 원투매니에서 쿼리를 작성을 했는데 여기서 발생한 오류는
일단 지금 사진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스프링에서는 아예 객체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DB에서 여기 지금 쿼리를 그대로 썼는데 스프링에서는 오류가 났는데 이게 DB에서 딱 하면은 제가 원하는 결과가 딱 잘 출력이 됐는데 이거를 해결을 못해서 결국 강사님이 도와주셔서 해결을 했는데 이 문제가 스프링에서는 객체로 관리를 하고 DB에서는 이제 그 푸드보드 넘버로 관리하기 때문에 DB에서는 잘 작동할 수 있지만 스프링에서는 객체로 관리되기 때문에 작동에 오류가 생긴다는 걸 알았고 여기서 이제 쿼리에서 조인을 활용하여서 제가 원하는 결과를 출력할 수 있도록 네, 강사님께서 도와주셔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많이 깨달은 게 있는데 스프링에서 테스트를 왜 써야 되는 제가 이때까지 테스트를 안 썼는데 왜 써야 되는지 되게 막상 써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는 꼭 써야 된다는 걸 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UI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제 필터링이 되어야 되는데 업데이트 비포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게 아직 업데이트 비포를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스플라이스 작동도 이상하게 작동되고 해서 메소드로 활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들을 카피 데이터라고 배열을 또 새로 만들어 놔서 그 카피 데이터로 리스트들을 스플라이스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카테고리 기능에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페이지에 처음으로 딱 접속하면 이런 식으로 레시피가 아예 뜨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클릭을 세 개 중에 뭐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하면은 그때서야 이제 리스트가 출력이 되는데 이거를 강사님께 질문을 했는데 아마도 스레드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해서 프로미스도 사용해 볼려 했는데 프로미스도 제가 아직 미숙한 점이 많아서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이게 임시 방편이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임시 방편으로 하고자 이제 페이지네이션 작업을 하기 직전에 전체 버튼이 클릭되는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코드 한 줄을 넣어주니 이제 페이지에 접속을 해도 전체 리스트가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느낀 점으로는 이게 처음 진행하는 프로젝트여서 너무 많은 기능들을 넣어서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기고 제가 짜놓은 기능들을 좀 빼게 돼서 좀 아쉬웠고요. 이게 수업 시간에 배운 기능들을 처음으로 할 때는 좀 많이 시간도 오래 쓰고 그랬는데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효율적으로 증가했고, 제가 좀 많이 늘었다는 게 느껴져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음, 노션에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이슈사항이 나오면 이슈들을 기록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슈사항 기록 안 한 것들 중에도 지금 앞에 설명드린 이슈사항 외에도 이슈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 다른 분들이 이미 저와 같은 현상을 겪으신 분들 걸 보고 해결을 해서 되게 이슈사항 기록하는 건 되게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